저희 썸머스쿨이랑 에듀코치 엑스배너 시안까지도 어떻게 다운받으실 수 있는지 전달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오늘 당장 교육이 끝나고 주문만 넣으시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오프라인 마케팅을 못했다 할지라도 엑스배너만큼은 이번 썸머스쿨 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여기저기 검색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지점 방문을 했을 때 엑스배너 거신 지점들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잘 보이잖아요. 썸머스쿨 적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배너만큼은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라는 의지를 좀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건물에 스터디 카페도 많고 그 다음에 학원도 많다라고 하시면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홍보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아파트 게시판도 우리가 조금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라고 하시면 우리 건물 내에 아파트 게시판, 빌라 게시판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만큼은 썸머스쿨로 한번 싹 붙이시고 엑스배너도 싹 설치하시고 요거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지점 홍보해보자 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는 이제 신규 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탠바이미 스탠드형 그냥 거치대를 한 그 TV 화면인데 저희가 요청하시면 유튜브에서 성공 사례 영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나가는 건물 복도에다가 저렇게 영상이 하루 종일 재생이 되고 그냥 책상 하나 빼놓으셔서 부르셔도 이렇게 같이 쌓아놓으셨거든요. 굉장히 눈에 잘 띄고 어쨌든 뭐가 막 움직이니까 어머님들이 지나가시면서 보시기도 하시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원본 영상도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런 굉장히 작은 그런 TV 화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면 중고로도 살 수 있거든요. 거치대도 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건물에 조금 학원들이 되게 많다. 엄청 많아. 그래서 오며 가며 많다. 특히 우리 건물에 병원이 많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거를 딱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적절하게 시선을 끌 수 있다. 라는 것들도 안내 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오픈하신 지점인데 여기도 이제 TV 같이 하셔가지고 계속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TV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외부의 문 앞에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머님들의 반응이 좀 좋으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도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으니 한번 이번 여름에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은 지점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느 걸 좀 해볼까라는 것은 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신데요. 근데 하나도 안 해놓고서는 오프라인 효과 없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중에 뭐라도 좀 해본 다음에 문의나 반응이 있구나를 캐치하시고 다음 시즌에 그 부분을 더 하시고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원장님, 우리 지점에서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인스타그램 하고 있어. 피드 관리도 하고 있어. 네. 방희 원장님도 하고 계시고, 상도도 하고 계시고, 교동도 하고 계시고, 네, 손 잘 들어주시는데, 당구도 하고 계시고, 인스타로는 문의가 좀 있으세요? 동그라미, 세모, X. X? 제가 다 못 봐서 세모. 세모가 있네요. 뒤쪽 분들은 인스타 하시는데 동그라미 세모 X. 당구 원장님 어떠세요? X. 그렇구나. 제가 인스타까지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하시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계정만 만들어 놓고 막 1년, 2년 전에 버리실 바에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만 지점에서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다예요. 요거는 제가 뭐 이전에는 마케팅 사업본부 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점의 데이터를 많이 본다라고 했을 때 지점에서 온라인으로 홍보하실 때 효과 좋은 거 세 가지를 추린 거고요. 인스타그램은 진짜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리소스 대비해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하시면 문의는 또 많더라고요. 근데 앞에 세 가지를 잘 못한 상태에서 인스타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는 별로 비추. 앞에 세 가지를 탄탄하게 하신 다음에 인스타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추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필수로 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자면요. 일단 블로그 제가 루트 교육할 때는 일주일에 3번은 하셔야 돼요라고 했는데 뭐랄까 현실을 좀 수용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언제? 주요 시즌에. 언제? 여름방학 시즌에.
지금 6월 4주에 한 번, 7월 1주에 한 번, 7월 2주에 한 번, 한 번씩만 올립시다. 지금 우리 블로그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원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어머님들이 여름방학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여름방학에 대해서 우리 지점이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아니다! 라고 하시면 빨리 메모하세요. 아이씨, 프로그램 안내문 완성된 거 빨리 올리자. 언제? 오늘 당장 올려버리자. 원장님들이 막 상위 노출을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뭐라도 있어야 어머님들이 확인을 하지. 이거저거 잘 한 다음에 올려야지 라고 하시면 이미 다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여름 시즌에 딱 한 주씩 하나만 하자. 자,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딱 한 달에 한 번만 여름 시즌 홍보 지금 딱 한 번만 올리시면 돼요. 이때 올릴 때 운영 시간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제가 루트 때는 많이 강조는 안 드렸는데 요거 진짜 중요하네 싶은 게 있어요. 당근마켓에 비즈 프로필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개설 한번 하시고 여름 시즌 홍보물 딱 한 번만 올리자. 그래서 이번 여름 시즌에 6번만 하자라고 원장님들께 강조를 드릴게요. 네이버는 아직도 좀 강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인스타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인지하시고 혹은 현수막을 통해서 저기 있구나라는 거 보고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서 보셨다 할지라도 바로 문의를 안 해요. 왜? 저기가 뭐 하는 데인 줄 알고 내가 바로 문의를 해. 그래서 오프라인을 홍보를 막 하셨는데 우리 문의 없던데? 라고 하시면 그 오프라인만큼 블로그에 정보를 제공하였는가도 살펴보셔야 돼요. 오프라인으로는 어머님이 저게 있구나 정도인 거지 저걸로 바로 문의해야지 라고 하시는 빈도는 점점 줄어든다. 여전히 검색을 통해서 어머님들은 진행을 한다 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한번 화면 공유를 하고 있기는 한데 검색을 한번 원장님과 한번 해볼게요. 자, 원장님 지금 우리 지점 제 화면 지금 공유 잘 돼요? 네, 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역명 플러스 에듀플렉스 그다음에 썸머스쿨 한번 해볼게요. 어느 지점을 해볼까요? 광교 한번 해볼게요. 광교 에듀플렉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되게 잘 나온 거 있죠, 그죠?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요 키워드 마케팅을 썸머스쿨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꿔주면 조금 더 직접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광교를 이렇게 쫙 봤더니 광교2 원장님 요거 지도에 이미지도 벌써 바꿔주셨다, 그쵸? 근데 조금 썸머스쿨 큰 이름으로 해주시면 첫 화면에서는 좀 더 인지가 잘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지점들도 모두 변경해줬는데 수지점은 브랜드 부고죠. 요거를 좀 썸머스쿨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점도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이 사진이 썸머를 홍보하는 사진이 있는가? 지금 원장님들 지금 핸드폰은 자유로우시죠? 핸드폰으로 땡땡 에듀플렉스 지도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름방학에 대한 정보를 우리 지점 지금 제공하고 있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식 여기에 썸머스쿨이 들어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요걸 보고 왔지만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에 요게 들어가야 돼.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요 사진을 한 번만 업데이트 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 소식을 한 번만 업데이트 하세요 라는 내용이거든요. 요렇게. 자, 원장님들 지금 또 누가 계시지? 다산 원장님. 다산 에듀플렉스 검색해 볼게요. 자, 에듀플렉스 다산점 지금 지점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 너무 좋죠? 그리고 소식란에서 썸머스쿨 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지금 여름 시즌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홍보 진행됐죠. 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있으면 블로그에도 썸머스쿨 내용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썸머스쿨 내용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 되고 지도에도 들어가고 블로그에도 썸머스쿨이 들어가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번 온라인에서는 일단 이 정도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직 안 하신 지점들 있다면 언제 올리지? 라고 고민을 하시고요. 이번 주에 올려야 돼.
라고 확정을 하셔야 돼요. 더 늦어지면 7월 1주에는 이제 어머님이 볼 사람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더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지점을 검색해서 우리가 지금 홍보가 되고 있나를 보셨다면 사실 더 중요한 건 다른 학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를 검색해 보시는 거죠. 어때요? 다른 곳들은 이렇게 어떤 특강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광교 서머스쿨 했더니 광교점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광교 2점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지금 들어와 계셔가지고 나근홍 원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검색하시는 어머님들이 나하고 상담하실 때 다른 지점들 혹은 다른 학원들도 검색하고 오셨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다른 인근 학원이라던가 인근 학원의 프로그램들도 한번 서칭을 하시면서 등록 상담을 하실 때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는 진도 위주로 나간다면 저희는 뭡니다라고 비교하시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자, 2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점에 검색하셔가지고 네이버 지도 잘 들어가 있나, 사진 업데이트 되어 있나, 블로그 썸머스쿨을 홍보하는 것 올라가 있나, 우리 프로그램 안내문 다 만들어진 거 포스팅으로 올라가 있나를 검색해 보셔야 한다. 2단계, 우리 말고 인근 학원들의 썸머스쿨 프로그램도 서칭을 한번 해보시자. 그래서 등록 상담하실 때 활용하셔야 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나 스마트 플레이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여러 번 안내를 드렸어요. 원장 공지사항에 2024년에 이미 한 번씩 이렇게 세팅 방법도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지점 원장님들께서 어떤 세팅을 해야 한가를 궁금해하진 않으셔도 돼요. 이미 다 있으세요. 사진만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 새 소식만 어떻게 쓰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 방법도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전달드렸으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 그냥 접속하셔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사진으로 한 번만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우리 홍보물 하나만 새 소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어렵죠? 요 정도는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당근마켓 어머님들이 좀 쓰시는 것 같으세요? 원장님들? 당근마켓? 쓰시는 것 같으세요? 네, 모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근마켓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근마켓으로 문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점점 문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은 알바를 구할 때도 당근마켓으로 구하시기 시작하시고요. 튜터들이. 그 다음에 어머님들도 학원이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당근마켓에서 보이시면 들어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게 있어요 정도는 당근마켓에서 안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안내를 드리고요. 심지어 2025년 4월에 본사에서도 당근마켓 비즈 프로필을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세요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미리 만드셨다면 새 소식만 업데이트 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한번 하시면은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당근 비즈 프로필 제가 클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동탄이거든요. 동탄역 원장님은 당근 비즈 프로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인근 지점에 당근 비즈 프로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일단은 만들어야겠죠. 여기 보시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세팅과 동일해요. 사진 넣고요. 설명 넣고요. 그 다음에 후기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 안내문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 세팅했던 거 그대로 그 사진, 그대로 그 내용 해서 당근 비즈 프로필에도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이번에. 라는 거 원장님들께 조금 더 안내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효과가 좋아서 원장님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네, 링크 2개 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 지점 요 2번째 링크 한번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지역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궁금해서 해봤는데 서초동을 설정하시고 여기에 에듀플렉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미 많은 지점들이 비즈 프로필을 개설해 두셨죠. 그래서 우리 지역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지역을 한번 설정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이 업체의 비즈 프로필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마지막에 된 게 언제냐라고 살펴보시면서 이번 썸머만큼은 홍보를 해보자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서초 원장님을 뵌 것 같은데 서초 전에 마지막 수정일은 2025년 6월 19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여름에 조금 더 홍보를 좀 해본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 페이지도 같이 링크를 드렸으니까 다른 지점은 어떻게 세팅했는지도 구경해 보시고 우리 지점도 좀 업데이트하자 이런 거를 한번 검색하시면서 일정에 빨리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고개만 끄덕끄덕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지점은 언제 하지? 라는 액션이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구례점, 구례는 서초동이 아니죠? 인천도 한번 해볼까요? 송도동 이렇게 했을 때 송도점, 동충점, 송도투점 모두 다 비즈 프로필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 안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름 썸머스쿨로 홍보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이거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빨리 한번 해보자 라는 액션을 좀 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원장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으니까 영상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메모하십시오. 최소한 우리 지점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 썸머스쿨인 지금 이것도 안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썸머스쿨 프로그램과 여름방학 프로그램 안내문 두 가지가 우리 지점 블로그에 일단 올라가 있는가? 언제 올릴 것인가?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에 겨울 사진만 업로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번 여름에 홍보할 내용이 올라가 있는가? 그 다음에 7월이 됐을 때 운영 시간을 수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제 뭐 1시부터 10시가 아니라 우리 뭐 10시부터 10시까지 하시는 지점도 있고 8시부터 10시까지 하시는 지점도 있는데 여름방학 운영 시간을 수정을 안 하시면 이전 정보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정하자. 그리고 새 소식을 통해서 썸머스쿨과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자. 똑같아요. 비즈 프로필을 한번 개설해보자. 그리고 여기도 운영 시간을 수정해보시고 새 소식을 업로드한다. 스마트 플레이스 업로드 하실 때 지점 비즈 프로필도 같이 업로드 하시면 제일 좋더라고요. 요 세 가지만 하자. 저는 원장님이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아, 나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면 계속 미루시게 돼요. 근데 한 번 하시면 안 어렵거든요. 이거 뭐 김매미 했으면 좋겠어, 박매미 했으면 좋겠어 하고 일을 시키시면 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시키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배워서 한번 업로드 해보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점 온라인 마케팅을 뭐 바이럴 마케팅을 대행하고 계신다던가 업체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우리 지점의 안내문은 이겁니다. 업로드 해주십시오 라고 아예 빨리빨리 공지를 좀 해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야겠죠. 요 세 가지만 원장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메모 다 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달력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자. 원장님 지금 벌써 6월 25일이에요. 달력을 보니 금방이죠. 아주 정신이 없죠. 자, 25일입니다. 이 날짜 보시면서 메모해 주세요. 블로그 언제 업로드하기, 비즈 프로필 언제 만들기, 아파트 게시판 언제 전화해보기, X배너 언제 주문하기. 네.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이번 여름 시즌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달력을 양옆으로 펼치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엑스콤마를 준비를 한다던가 혹은 뭐 내방 상담 일정을 짠다던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원장님은 원장님의 몫으로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언제 해야겠다라는 플랜을 지금 같이 세우시고
실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더 알려드리고요. 자, 정돈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7월 3주차에 썸머스쿨에 더 많은 학생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하자. 그리고 매니저들 전화 상담 교육 언제 참여시켜야지 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일정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바로 액션으로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원장님한테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열심히 겪고 계셔가지고 제가 화면을 넘기기가 조금 죄송스러운데 이 달력은 원장님 이제 윈키아라던가 이런 일정 있으실 테니까 이 교육 끝나시고 꼭 한 번씩은 정돈하셔서 지점에 회의할 것들, 내가 챙겨야 할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셨다면 이번 주부터 7월 2주차 때까지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을 거예요. 문의가 많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름방학 프로그램 안내문을 기반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얘기할게요. 일단 프로그램 안내문 완성은 되셨죠? 근데 저희가 받은 건 50% 정도 받았어요. 네. 아직 제출 안 해주셨다면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딱 지금 이 시기, 사실 뭐 지난주부터 얘기는 나누셨겠지만 이 시기에 코칭 매니저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들은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여름 때 어떤 전략으로 하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이미 나누셔야 돼요. 늦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재원생들의 이번 여름 전략은 논의를 하셔야 되시거든요. 제가 이거는 시트를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까지 제출하실 분도 계시니까 이경민 대리가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공유를 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 한번 회의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한번 정돈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제 땡땡점 여름방학 기부주도 프로그램 콤마 증강 논의라는 이름으로 시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시트를 제가 월요일에 약 6, 7지점에 과제를 제출해 주신 지점에 보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전까지도 이제 각 지점의 개별지도 프로그램 안내문 보내주신 지점이 계셔서 이제 오늘 중에 다시 한번 뭐 프로그램 안내문 보내주신 지점에 해당 시트 그리고 이제 1회차, 2회차 교환도 이제 필요시 함께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트는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여름방학 혹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해서 콤마가 증강되는 이제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증강되는 현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시트에 매니저명이 써 있는데 이 매니저명 직접 기입하시는 게 아니라 저번에 교육 들으셨으면은 보셨을 학생명에 따라서 학교 학년 그리고 담당 매니저 기입을 해주시면은 이 담당 매니저가 몇 명의 학생을 보고 있는지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가산 매니저님, 김혜주 매니저님 8명씩 보고 있고 이 해당 매니저님이 학생이 콤마가 몇 개인지 혹은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여름방학에 증강되는 콤마에 따라서 얼마나 콤마가 증감되는지 매니저님에 따라서 콤마의 증감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가산 매니저님은 뭐 원래 2콤마, 뭐 이제 너무 적은 콤마지만 지금은 예시로 든 거지만 이제 총 300%의 증감을 나타내고 혹은 100% 증감 두 콤마에서 4콤마로 100% 증감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도 나타내서 한눈에 우리 매니저님이 여름방학 콤마가 어떻게 늘어나서 각 우리 지점의 콤마에서 매니저님이 차지하는 콤마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제 지금 수학, 영어, 국어 그리고 나머지 뭐 사회나 과학 같은 이런 과목은 기타로 넣었는데 과목별 콤마수도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지점에서는 어떤 과목이 주로 개별주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과목별 이제 수요 등을 통해서 원장님께서 이제 추천님들도 이제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좀 부분일 것 같고요. 좌측에 보면은 현재는 뭐 이제 현재 주당 콤마 8콤마인데 여름방학에 예상되는 주당 콤마가 20콤마다라고 일단 적어놨어요. 이제 아래에 있는 수를 자동으로 더해져서 20콤마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6이다, 7이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자동으로 여기도 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87콤마를 진행하면은 브론즈 레벨을 달성할 수가 있고요. 주 116콤마를 진행하면은 실버 레벨을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는 뭐 지점의 교습비 및 중고등 비율에 따라서 각 콤마당 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87콤마 진행에 따라서 브론즈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적은 콤마로도 뭐 레벨이 달성될 수가 있지만, 예시적으로 예시로 적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트는 지금 예시로 작성된 거고, 실제적으로는 원장님께서 해당 빈 시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학생 리스트에 작성해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니저명이 따라오고, 그 해당 매니저님이 함께 하고 있는 개별 지도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는 아래 있는 학생들 이름을 적으면은 자연스럽게 매니저님 이름이 따라오고 해당 학생의 학교 학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중근 학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학생이 원래도 이제 수학 두 콤마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름방학에는 2학기를 대비해서 여름방학에는 이제 수학 콤마가 4콤마로 늘어나면은 2콤마에서 4콤마가 되겠죠. 그리고 또 교재는 어떤 교재를 사용할지, 그리고 뭐 매니저님과 교실장님 논의를 해서 이 학생의 수학 개별 지도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여름방학을 보낼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영어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 학생이 영어 문법 개념을 복습하게 되었다라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했다면은 0콤마에서 3콤마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그때 저희가 2회차 때 많이 강조드렸던 클리닉 콤마, 이제 개별지도 숙제 및 복습할 수 있는 콤마를 새롭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원래는 없었던 클리닉 콤마가 생기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각 학생이 진행하는 과목, 또한 뭐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 학생이 수많은 개별지도 콤마를 진행할 수 있겠죠.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 국어, 또한 뭐 사회나 과학을 한다면은 기타로 입력해 주시고, 옆에 원래는 0콤마를 진행했겠지만 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선행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교재를 사용할지, 뭐 자습서를 진행할지, 그리고 또 아니면 다른 문제집을 진행할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여름방학을 보낼지 적어주신다면 또 이게 또 공유가 되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이기 때문에 원장님과 매니저님과 교실장님 모두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 지점의 학생들이 기존의 콤마는 어떻게 됐었는데 여름방학에 증강되는 콤마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자료를 시트를 통해서 지점 내 회의도 진행하시고, 여름방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또 넘어가는 겨울방학에도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콤마를 진강해 나갈지, 그리고 지점 내 매니저님 혹은 과목별로도 콤마 진강의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래프도 있으니까요. 원장님께서 좀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해당 뭐 시트는 이제 EMS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를 제출하신 여름방학 프로그램 안내문을 제출하신 원장님들께 제가 교환과 함께 이 시트를 2회차 교환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보시면 우리 매니저들이 저런 거 다 짤 수 있을까? 지금 콤마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거를 뭐 선행 후행 계획을 교재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어, 네,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안 짜고 어머님을 내방 상담을 하신다던가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고민을 안 하면 여름의 전략을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매니저님이.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는 지금 기말고사 때문에 어떡해요, 너무 못했어요, 뭐 이해도 못했어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이 매니저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어머님을 상담한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 안내문 기반 하에서 이 아이는 이거를 추천하고 이 아이는 이거를 추천하는지를 봐주셔야겠죠. 그쵸. 근데 이걸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원장님이 직접 어머님을 상담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원생을 추천하는 거는 교실장님이나 코칭 매니저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 매니저가 인턴 매니저고 아직 원장님 어머님을 상담할 때 전략을 적절하게 얘기를 못한 상태야라고 하시면 이 전략부터 같이 짜서 이러한 내용으로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세요라고 가르쳐 준 다음에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이 단계를 건너뛰고 무조건 매니저님 어머니 빨리 오라고 해서 상담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고민하는 단계를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시는 역할을 매니저님한테 부여하거나 이 매니저님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원장님이 하신다던가 하시는 형태로도 변경을 하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전략 논의 시트는 사실 어느 정도 역량이 되시거나 매니저님들이 지금 재원생에 대해서 여름의 전략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콤마 위주로 어떻게 수업을 합시다라는 교실장님과 콤마 위주로 논의를 한 시트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것은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보이시죠? 요때는 제가 선행, 클리닝, 후행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 지점에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저희 프로그램이 있다면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룹 티칭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화면을 보시면 중2 여학생, 중2 남학생, 중2 여학생 같은 학년이에요. 그쵸? 그리고 점수대도 어때요? 비슷한 80점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중2 여학생에게 필요한 것과 중2 남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굉장히 달라요. 같은 80점대의 중2니까 동일하게 너 그냥 2학년 2학기 진도 나가자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이 그룹 티칭 한계를 그대로 수용하는 에듀코치 개별 지도가 될 거거든요. 사실 정해진 진도와 정해진 수업과 수동적인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아이에 맞춰서 같은 중2 80점이지만 이번 여름에 너는 후행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너는 문제 풀이 습관을 좀 더 잡아보자. 너는 다음 학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학년도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하는 전략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게 개별 지도의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점을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그냥 일반 학원의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학원하고 뭐가 달라요?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좀 위축되기도 하고 말을 하기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원장님들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매니저들이 이 아이의 전략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을까? 재원생을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 안내문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개별지도 학생을 등록하거나 재원생을 여름 시즌에 맞춰서 추천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의 맞춤형 제시를 해야 한다라는 이 두 단계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원장님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등록 상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등원 동기에서 어머님의 숨은 니즈를 원장님이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니즈 안에서 입시 정보도 조합하시고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한번 정돈을 하셔야 해요. 그런 다음에 에듀코치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동시에 이 아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성공 사례를 엮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뢰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개별지도 이 아이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요런 프로그램을 여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주 3콤마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6주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하는 시스템이 6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 학부모님이 자주 하는 개별 지도에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굉장히 머뭇머뭇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대리님 이거 드릴까요? 네. 자, 문제는 우리 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매니저도 우리 어머님이 이걸 물어봤을 때 재원생 어머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거에서 즉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채팅창을 보시면 기본적인 스크립트를 Q&A를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예전에 썼던 매뉴얼 중에 일부인데요. 최신 형태에 맞춰서 수정을 하셔도 좋으시고 우리 지점에 맞춰서 수정을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여름방학 때 어머님들 내방 상담하시기 전에 교실장님 그리고 코칭 매니저님 그리고 원장님이 입으로 소리를 내서 서로 한번 Q&A를 해본다던가 RP를 해본다던가 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응대를
합시다라는 교육을 함께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네, 보셨죠? 네,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 지점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잘 응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굉장히 학생마다 다양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그램 안내문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기반 학습을 해야 한다, 어떤 아이는 후행 프로그램을 함께 하자, 어떤 아이는 클리닉을 합시다, 어떤 아이는 다음 학기 공부를 합시다, 이런 전략을 제시하실 수 있을 거고요. 완성된 프로그램 안내문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여름 시즌에는 이렇게 공부하자라고 제시하는 게 이번 6월 그다음에 7월 2주까지의 목표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다르겠지만 기반, 후행, 선행, 모의고사 프로그램 이것들이 지점에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교실장님이 아시고 코칭 매니저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프로그램 안내문 안에서 요거 할게요, 요거 할게요를 하니까 프로그램 안내문 이번 주까지는 최대한 마무리를 꼭 하셔야 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이제 6월 4주와 7월 1주에 재원생들을 어떻게 콤마를 추천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재원생들은 학습 현황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원생들은 시험 이후에 엑스콤마를 통해서 이 아이의 시험의 장점, 단점, 보완할 점을 준비했다라는 그 기본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학생한테 콤마와 전략을 추천하는 대상은 우리 매니저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중위권 아이가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시험 한 달 전에 들어온 아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엑스콤마를 진행을 했더니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볼게요. 어때요? 자신의 풀이에 자신이 없어 했다. 그리고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암산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 3나누기 0.075를 못해서 문제를 틀렸다. 라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방학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략을 우리 매니저가 제시해주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장이라면 저는 한 달 전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기말고사 준비를 하느라 적절하게 학습적인 개별적인 케어를 받았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에 여름방학이 됐기 때문에 손글씨 연습, 노트 연습, 풀이 연습, 왜냐하면 암산을 즐겨 했는데 3 나누기 0.075 때문에 시험 문제를 틀렸다잖아요. 이거는 노트 필기하는 연습을 꼭 가져야 되는 아이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안내문이 있어서 어머니 우리 땡땡이가 이번 시험 한 달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 대비하느라 겨우 1회 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미리 다음 학기를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3콤마 겨우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주 4콤마 총 몇 콤마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공부할 수 있는 교재는 저희 프로그램 안내문에 있는 이 RPM 교재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RPM을 심화 문제까지 다 풀지는 않고요. 대표 유형과 유형별로 공부를 시키고 새 학기가 진행되면 다시 2회독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학년에서 부족한 파트가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에는 클리닉 콤마를 통해서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푸는 연습은 코칭 매니저인 제가 노트 필기 연습, 그 다음에 수학 학습 상담을 통해서 왜 풀이 연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학습 습관을 잡는 방학을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매니저가 어머님하고 엑스콤마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학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다 라고 하면 우리 학부모님이 왜 한 달이나 다녔는데 성적 떨어졌어요, 뭐 다음 2학년 3학년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적절하게 방어하면서도 방학 전략에 대해서 어머님께 쉽게 설명을 드리는 역할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원장님도 하셔야 되는데 이 역할을 우리 매니저가 재원생 어머님 내방 상담했을 때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입으로만 한다라고 하면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X, 분석한 자료와 함께 여름방학 프로그램 안내문을 같이 펼쳐놓고 이렇게 손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매니저가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하려면 앞에 보여드렸던 전략 시트를 통해서 이 아이가 여름방학에는 이런 콤마를 하면 좋겠고 이 정도 되는 연습을 하면 좋겠고 이 교재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미리 생각을 해야 쓰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다입니다. 요거 자, 이번에는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1학기 기말고사 끝났어요. 딱 요 시즌이겠네요. 여름이라는 한 3주 정도 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어요. 집중력이 낮고 학습 속도도 느리고 심지어 단어 문법에서 오답도 많았어요. 일단 하위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한 X콤마를 분석을 해봤더니 수업 시간에도 많이 졸려 했고요. 어휘 체크도 많이 했어야 되고요. 어법도 했어야 합니다. 이해도도 부족했고요. 기본 어휘도 부족했습니다. 이거 어머님한테 보여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아니 믿고 보내고 X콤마까지 했는데 수업까지 했는데 어휘부터 부족하면 어떡해요? 소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현황에 대해서 어머님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여름방학 때 어떻게 전략을 제시할 것인가 라는 형태를 원장님이 같이 매니저하고 같이 먼저 얘기를 나눠야 돼요.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뒤에 답변은 있는데 자 일단 요렇게 우리 재원생이 정해졌다라고 하시면 지금 만들어진 우리 지점의 프로그램 안내문 하에서 이 아이는 어떤 추천을 하게 만드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가 어머님하고 내방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의 영어 수업에 대해서 이번 여름 전략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만드셔야겠죠. 그렇다면 프로그램 안내문 하에서 이 아이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지점 프로그램 안내문이 완성되어 계시다면 그걸 보시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라면 이 아이가 하위권이고 그리고 내신에서 교과서의 어휘조차 몰랐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법 기본기가 약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방학계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문법서 한 권을 끝내겠다라는 전략은 이 아이한테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이 됐을 때에는 기본기부터 다질 수 있는 문법 교육을 하되 우리 땡땡이가 조금 더 내신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첫 중간고사만큼은 교과서의 어휘, 교과서의 문법은 완벽하게 공부하고 숙지되는 상태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찬주부는 벌써 이제 2학기 범위의 교과서 공부부터 진행하는 땡땡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독해 교재를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문만 나가는 형태에서 콤마는 내신을 미리 공부하고 코칭 매니저인 저하고는 요러한 독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어부터 약한다면 이번 여름방학의 단어 공부만큼은 확실하게 시켜서 교과서에 있는 모든 단어를 CT로 활용하고 DC 볼 때에도 제가 매일매일 5개씩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할게요, 어머님. 이런 형태로 이제 저라면 하위권, 영어 중1아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얘기를 하든 좋은데 정확하게 매니저가 이 아이의 지금 현황에 대해 진단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전략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콤마를 이렇게 추천했다 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가지고 가게 만들어야 한다가 원장님의 몫인 거예요. 그냥 무작정 뭐 여름방학이니까 문법 할게요, 여름방학이니까 독해할게요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매니저가 처음부터 다 전략을 짜기 너무 어려우니까 먼저 수학, 영어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해볼까요? 이 아이는 우리 프로그램 안내문상에서 요걸 하는 걸로 해볼까요? 하는 식으로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 매니저가 선임이거나 부원장쯤 됐다라고 하시면 전략을 먼저 짜보실까요?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원장님들이 지금 기말고사 시즌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건 알지만 프로그램 안내문이 지금 완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름 전략을 최소 마지노선인 6월 말까지 같이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이 프로그램을 어머님하고 논의해보세요 라는 형태로 찍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재원생 추천 전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시트도 좋고 지점의 자체 시트도 좋지만 최소한 안중근이라는 아이의 영어는 이번 여름에 후행을 할 거고 몇 콤마를 할 거다라는 요 한 줄 정도 되는 전략들은 같이 짜보셔라. 그리고 요거 통해서 원장님이 전략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 내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해라. 요 흐름을 지금 6월 4주와 7월 1주에 준비를 좀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원장님 몫이에요. 그 전에 학생들은 엑스콤마도 했고 그리고 재원생이니까 아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현황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 신규예요. 우리 원장님들이 오프라인 홍보도 잘하셨고 온라인 홍보도 잘해서 이번에 썸머스쿨을 막 물어보러 오셔요, 어머님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썸머스쿨 프로그램도 안내하시겠지만 우리는 콤마도 추천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콤마를 추천하면 좋을까를 한번 원장님 몫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우리는 재원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니즈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번 여름에 무엇을 원하는가를 캐치를 하셔야겠죠. 자, 내가 등록 상담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어머님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머님의 니즈하고는 상관없이 나만의 레퍼토리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등록 상담 성공률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혹시 이 질문 중에 좀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시면 이 화면 빨리 캡처하시고요. 이번 등록 상담 때는 한번 써볼까 하는 식으로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머님들의 질의응답과 Q&A 사이에서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원장님의 역량이신데 케이스 1, 2, 3, 4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각각 어머님들에게 신규 상담 문의가 오셔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이분들에게 어떤 콤마를 추천할 수 있을까? 케이스 1입니다. 예비고1이에요. 수학 때문에 찾아왔어요. 중3 실력이 지금 현재 70점대래요. 선행까지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못 풀고 있대요.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지점을 찾아왔다 라고 하면 이분께 어떤 전략을 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 케이스 1의 니즈는 무엇일까요? 윤태영 원장님, 이런 어머님이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어머님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들리십니까? 윤태영 원장님? 잘 듣고 계셔가지고 했는데. 응. 네, 들려요. 네네. 질문을 한 번 더 질문 드릴까요? 자, 요 어머님이 여름방학 때 내방하셨어요. 요 어머님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계실까요? 이 표면적인 니즈 말고요. 뭐 표면적인 니즈나 원장님이 파악하실 때 아, 이 어머님의 니즈는 이거구나 라고 캐치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 그 원장님이 어머님께 알려드릴 때? 그쵸. 이거 봤을 때. 네, 일단 네, 꺼주셔도 되고요. 네, 일단 중3이 70점대라는 거는 사실 중학생 치고는 사실 좋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선행까지는 했대요. 고등 선행까지. 그리고 예비고1이라고 어머님이 명명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번 여름 때 선행하시죠 같은 이 니즈를 같이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학기도 남아있는데 지금 고등수학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이 아이의 어머님께는 우리가 예비고1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있음에 대해서는 먼저 안내를 드리고 이번 여름을 같이 시작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어머님의 니즈는 만족시키면서도 원장님이 제시하고 싶으신 전략을 이번 여름에는 실행을 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우리 고1은 사실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입시 제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1 어머님을 상담하실 때에는
예비고일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있음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이 아이가 입시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입시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해드려야 선행이라던가 변한 입시에 대해서 여기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조금은 눌러드린 상태에서 이번 여름에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원장님들 입시에서는 사실 고1이 굉장히 핵심 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학년들에 대해서 신규 학생이 문의가 왔을 때 어머님들이 주되게 질의응답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평균은 80이래요. 그런데 영어랑 수학만은 늘 70점대래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국어나 사회나 과학 같은 거는 90점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섞었더니 평균이 80점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만약에 개별지도에서 왔을 때 대체 왜 내가 열심히 다른 과목들은 잘하는데 영어, 수학에서는 학원을 열심히 다녀도 70점대인지 모르겠다. 엄청 답답함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 개별지도는 역제문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이해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코칭 매니저와 함께 그 파악한 개별 목표에 대해서 실행도까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케이스 2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나는 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수학 영어는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그런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린다면 그때 어머님들이 마음을 확 열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은 어머님이 이제까지 다녔던 학원에 대한 불만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부분을 개별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릴 때 어머님들이 굉장히 신뢰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케이스 3이에요. 현재 중1이고요. 영어 문법이 좀 어렵대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부터 다녔는데 왜 영어 성적이 낮지? 이렇게 불안하시대요. 이 어머님은 나는 영어를 좀 열심히 시킨다고 시켰는데 왜 성적이 낮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불안하실 것 같아. 그쵸? 그렇다면 이 어머님의 니즈에서 적합하게 저희가 전략을 제시하는 거는 영어 유치원은 스피킹이라던가 뭐 율동이라던가 이런 액션 위주라면 사실 중학교 1학년의 시험은 굉장히 문법과 독해 위주의 내신을 대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어머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내신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4주 전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3주 전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시험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코칭 매니저와 함께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내신 대비를 하실 수 있어요. 라는 형태를 같이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더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4 같은 경우에는 국어 때문에 찾아온 케이스는 사실 적긴 하겠지만 뭐 문제만 푸는 형식으로 공부했다면 이 아이가 우리 개별지도 국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대안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어 프로그램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재환생을 추천하는 전략은 코칭 매니저가 잘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사전에 전략을 짜준다. 신규 학생을 추천하는 전략은 어머님과의 질의응답에서 원하는 니즈를 캐치해서 우리 프로그램이랑 연결시킨다. 이 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어떤 전략을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무작정 이거 해보실래요? 저거 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학 기간에는 개념서를 통해서 취약 부분을 개념을 공부하지만 학기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신 대비로 전환됩니다. 와 같이 한 2개 정도의 시기를 같이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번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까지의 전략을 연결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 어머님이 요거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개념을 잡겠습니다. 유형을 잡겠습니다. 취약 부분을 잡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모의고사는 어느 시기에 하겠습니다. 와 같은 일반적인 학습의 흐름을 우리 등록 상담 하실 때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좀 어려우시죠? 어렵지만 내방 상담을 하시기 전에 최소한의 데이터가 있으실 거거든요.
어떤 어머님하고 전화를 했다던가 어머님 내 방을 잡기 전에 어떤 학교예요 뭐 이런 게 좀 고민이 돼서 상담 문의 드리려고요 했던 요거 바탕으로 우리 프로그램 안내문에서 지금 방학이니까 개념수를 추천드리되 다음 학기에는 이런 심화 공부가 있음에 대해서 미리 말해야겠다 라고 내 방 전에 원장님이 나만의 상담 스크립트를 조금 짜주셔야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 왔어요. 그리고 중3이에요. 그리고 이그제 소유랑 부교재로 내신 학습을 이전 학원에서 마무리를 했대요. 그리고 이 아이의 오답을 한번 시험지를 갖고 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학교에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형 문법 변형 문제를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여름방학 때 상담이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는 미리 한번 그 내신 교과서를 공부해보자라고 얘기한들 의미가 없겠죠.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3이죠. 그랬다면 저는 조금은 더 니즈를 살려서 모의고사형 문법 변형 문제가 나오는 상위권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영어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진행해보지 않겠니? 이 프로그램은 4주 동안 주 4콤마로 빠르게 16콤마를 끝낸단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계약하자마자 우리 내신 대비를 바로 하자. 이런 형태로 바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장님이 솔직히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머님이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네가 이 콤마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신 계약하면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여름방학에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2학기는 금방 오거든요. 방학은 3,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상담 하실 때부터 여름방학 콤마 2학기의 전략, 이 정도 흐름을 좀 같이 가주신다면 조금 빠르게 지금 2학기를 안착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여름방학 전에 신규 상담을 왔어요. 하위권이에요.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를 봤더니 연립 2차 부등식 단원에서 개념 자체가 미비해서 8문제 이상 오답이 발견됐대요. 학교를 보니까 이 학교도 교과서랑 프린트 자체에서도 변형 문항이 굉장히 많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왔을 때 원장님들은 이번 여름에 어떤 콤마를 추천하실 거고, 다음 학기까지는 이런 걸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본인 지점의 개별지도 프로그램 안내문 하에서 전략을 좀 제시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어려우신 분도 있고 이거 바로바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라면 최소한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지점만의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안내문에 녹아져 있으면 더 좋아요. 일단 하위권이긴 하죠. 그런데 2학기 개념학습을 시작해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수정이 안 됐다. 저희가 예전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일단 하지만 연립 2차 부등식 단원 자체가 개념이 미비했잖아요. 이거를 놓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는 한 주에는 복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3주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복습 콤마가 한 주 동안 5개가 진행되고 나머지는 개념, 2학기 개념 콤마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5주 동안 총 복습 콤마 5콤마, 개념 콤마 20콤마로 25콤마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하에 주 5콤마 5주 동안 공부를 진행하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숙제 조제는 코칭 메이저와 함께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신 대비의 교과서 프린트를 지금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2학기 시험 기간이 된다면 시험 2주 전부터는 교과서와 프린트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어머님,
저와 함께 한 단원 후에 그 다음에 다음 내신, 그 다음에 중요한 교재 주 5콤마, 그 다음에 2학기가 됐을 때 프린트 위주의 학습을 2주 동안 하겠다라는 것을 함께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불안 그리고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을 동시에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연습을 하려면 이 프로그램 안내문 하에서 후행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나가는 개념 공부도 있으셔야 되고요.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으셔야겠죠. 있는 상태로 이런 것들을 추천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내문 하에서 내가 이런 케이스의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좀 적절하게 반영을 해주시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지난번 교육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특히 고등 여름이나 중등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영어 하위권이라고 한다면 너무 욕심내서 한 권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음 학기에 교과서를 미리 꼼꼼하게 다 공부시키겠다. 다만 겨울방학 때 문법서 한 권을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이번 내신을 미리 공부해서 교과서의 어휘와 문법을 잘 아는 경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머님. 이런 형태로 또 제시를 해드리는 것들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어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어를 못하면 국어도 못하고요. 수학을 못하면 국어도 못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면 영어 수학을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국어만큼은 이번 5주 동안 새로 들어오는 신규 학생들하고 한번 문학작품들, 뭐 오식작품 완성해보기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신다던가 아니면 고2가 될 학생들은 이제 문학교과서를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교과서에 있는 문학작품을 미리 개념 공부해보자. 이런 프로그램을 짜실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한번 신규 등록 상담하실 때 국어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셔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니즈가 있으실 겁니다. 국어는 단과를 다니기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또 방학만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학도 공부했지만 국어도 이렇게 한 주 동안 이제 뭐 5주 동안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적절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상담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우리 프로그램 신청서 안에서 그럼 어머님 제가 논의드렸던 게 수학의 정규 프로그램, 클리닉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국어는 특강 프로그램으로 6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에 전돈을 쫙 해서 상담을 마무리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앞에 아무리 많은 얘기를 했더라도 어머님은 네네네 하실 건데 이 마지막 페이지로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하시고요. 요거는 우리 매니저들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재원생 어머님하고 상담을 마무리할 때 그래서 어머니 이번 여름방학을 정리하자면 요런 상담을 중심으로 할 거고 요런 콤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매니저가 요걸 마무리하도록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원장님들? 채팅이요? 제가 채팅 지금 못 봤어. 수상 원장님 질문. 채팅창이 엄청 많은데?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제시해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수상 원장님 마이크 켜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 주시겠어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네. 다 이제 알겠는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전공자라서, 네. 이제 국어 부분에서 취약한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나 수학 같은 이런 것들 만약에 처음 이제 오는 학부모들이 와서, 네. 지금 우리 애가 수학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네. 근데 차라리 그렇게 문제점을 제시해주면 다행이죠. 근데 성적만 딱 들고 가가지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지를 본들, 성적을 본들, 얘가 지금 수학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를 지금 저희는 오픈 이제 첫 썸머인데, 제가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수학에 대한 어떤 수학이나 영어나 이제 뭐 다른 과목들에 대한 어떤 학습 전략 같은 것들을 뭐 케이스별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그게 안 돼서 지금 이게 잘못된 건지 뭐 네.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 네. 지금 알고 싶어서 교육이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뭐 자세한 것들을 얘기해줘야 되는 건 알죠. 근데 네. 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 전략을 네.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알겠어요, 원장님. 일단 내 전공하고도 다르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말을 하기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알겠는데 좀 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우리 지점 아이들 기반으로 빨리 데이터를 마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규 등록하러 온 아이들도 사실은 기존에 지금 다니고 있는 재원생 아이들하고 비슷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고 비슷한 국영수를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생 대상으로 여름방학 전략을 짜다 보면 비슷한 케이스의 신규 학생이 왔을 때 그거랑 유사하게 전략을 제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학생이 우리 지점 아이들의 전략 중에 어떤 케이스하고 유사하지를 질의응답과 어머님과의 논의를 통해서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 우리 수학 한번 걱정돼서 오셨는데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세요? 이런 질문들 있죠. 그랬을 때 얘가 이랬대요. 이래서요. 어머님, 이 아이가 이전에 다녔던 학원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하던가요? 이런 빠르게 던지는 캐치하는 질문들을 원장님이 던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케이스인가라는 거는 우리 지점의 재원생 아이들의 케이스를 열심히 분석하시고 전략을 짜보시면서 유사한 것들을 제공하시면 돼요. 신규라고 해서 완전 다르진 않아요. 비슷해요. 가상고등학교 하위권 아이들은 우리 지점에 있는 가상고 하위권 아이들의 전략하고 비슷하게 제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니즈의 파악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머님한테 정보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 질문들을 한 5-6개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지점 재원생들의 비슷한 케이스와 함께 연계해 보시고 제안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신규 지점 원장님 너무 어려우신 거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개별지도 교육이 끝나요. 그런데 7월하고 8월에는 저희가 이제 개별로 소통 전화를 드리거나 할 거예요. 그때 개별 케이스들이라던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 더 1대1로 소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정원 원장님 국어 전공이시니까 국어에 대해서는 정확하다라고 하시면 우리 지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 수학, 영어, 여름방학 전략은 진짜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놔 주시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라는 거는 저하고 7, 8월에 같이 한번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한번 논의를 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네. 네. 그리고 지금 방학 때 지금 기존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올 때 네. 주 4회 또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주 4회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럼 주 4회 3주 이렇게 지금 많이 한다 치면 방학 기간 동안 네, 그러면 지금 콤마 비용만 지금 저희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거 45만 원에 그 다음에 주 5회 상담 관리 들어가면 그것만 해도 지금 118만 원이고 네. 110만 원 넘고 네, 여기다가 뭐 이제 방학 저희가 이제 상담 관리에서 들어가면 방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면 거의 뭐 한 학원비만 지금 한 달에 지금 120만 원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결제하는 경우들이 많나요? 저희 좀 처음이라서. 그러세요? 네. 원장님들 110만 원 정도 여름방학에 결제하세요? 화면 보시면 한다 손. 손을 안 드시네? 네. 수성 원장님 다른 원장님들 한번 보시면은 여름방학 때 110만 원 정도 한다라고 손 들어주신 원장님들도 계시기 하거든요. 그리고 해요. 그 1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여름방학이라는 게 이 학년에서 지금 밖에 없는 3주인데 필요한 프로그램은 이겁니다 까지는 완성하셔서 어머니께 제안은 드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시되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라면 저는 그 전략 자체는 원본을 제시를 먼저 해드려야 된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선택은 어머님의 몫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중1 하위권이어서 개념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후행도 해야 되고 클리닉도 필요하다라는 거는 원장님이 내리신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머니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요건 하지 맙시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미정이한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먼저 제안드립니다 정도는 하시고 저는 여름에 객단가 100만 원 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네. 혹시 다른 질문들 더 있으실까요? 네. 손에 드신 건지 얼굴을 만지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47분이기 때문에 주된 Q&A나 추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뒷장에 뭐 설문 통해서 남겨주세요 할 거고요. 아까 원래는 마무리 때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교육은 사실 신규 등록 교육이라던가 이탈 방어 교육보다는 훨씬 빨리 끝나요, 원장님들.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하셔야 되는 게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6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되 개별 케이스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전화 슈퍼바이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할 때 그때 조금 더 문의하시거나 필요하신 것들 얘기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제시한다라는 거는 이 아이가 지금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함과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함을 동시에 제시를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학년에 맞는 교육 과정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이 고1 아이가 수능이 됐을 때 몇 등급제로 바뀌게 되는지 어떤 선택 과목을 하게 되는지는 알고서 전략을 제시해야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를 분류해 봤을 때 이 학교의 시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방 상담하시거나 재원생이 있으시거나 상관없이 지점에서 이런 교육과 관련된 스터디는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가 기본이에요. 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매니저님과 교실장님들 다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실행이 안 되잖아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매니저가 이렇게 여름방학에 추천을 했는데 그걸로 완성을 못 시켜주잖아요. 우리 매니저하고 어머님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진단했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라고 전략을 안내문 기반으로 제시를 했다면 우리는 여름방학 동안에 진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관을 해야 되고 개별지도 개별지도 회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머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 여름방학이 끝났을 때 한 번 더 내방 상담을 하실 거예요. 이때 지난 여름에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던 부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학기 때에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내방 상담을 하셔야지 이탈 방어도 되고 다음 전략도 제시하시는 거거든요. 어머님 내방 상담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저희가 후행도 이렇게 할 거고요. 클리닉도 이렇게 할 거고요. 선행도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콤마 결제를 다 해놓고서 이것저것 하나도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매니저가 추천한 전략이 그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이번 여름이 시작되면 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개별지도 회의를 통해서 매주 점검을 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무작정 추천만 하시면 나중에 다 빠지거든요. 추천하신 게 실제 결과로 이어지고 그 부분이 다시 다음 전략으로 내방 상담하셨을 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름방학 시작된 이후에는 요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캡처를 하시거나 꼭 메모를 하시면서 맞다 이게 너무 중요했지 라고 하면서 이어가 주셔야 한다라는 거를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OT의 중요성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별지도 프로그램을 새롭게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개별지도 OT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냥 멍하니 왔다가 몰라 그냥 나한테 안 오던데 다른 애한테 가던데 1대1이라고 그러는데 나 이거 아니던데 이런 식으로 첫 시작부터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한테는 전략을 너무나 잘 얘기해 놓으시고는 아이한테 개별지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신다면 시작도 전에 금방 이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개별지도 OT PPT도 한번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교실장이 없으신 지점의 경우 아이들을 조금 모아놓고 신규 개별 지도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OT를 좀 활용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요 영상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에듀코치 개별지도 학생으로 공부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개별지도 수업은 기존에 다녔던 7, 80 수업학원과 다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0분간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마무리되면 개별지도 수업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목차는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듀코치 개별지도는 튜터가 학생을 개별적으로 순을 지도하는 방식의 1:1 맞춤형 수업 방식입니다. 여기서 순을 지도란 튜터 1명이 총 3명의 학생을 수업시간 동안 네, 이런 형태로 원래는 모든 개별 지도를 처음 들어가는 아이들이 교실장님과 1대1로 OT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교실장이 만약에 없거나 구제한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이 영상으로 OT를 먼저 하고 이 전략들을 실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달라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이 영상은 뒤에 한 10분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미 에듀코치 탭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다운을 받으시고 혹은 PPT를 다운받으셔서 우리 지점의 규칙에 맞게 수정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원장님들이 자신 있게 우리 에듀코치 개별 지도를 안내를 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우리 교실장님들도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코칭 매니저도 개별 지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야말로 코칭 매니저도 자신 있게 재원생을 이번 여름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원장님도 등록 상담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실장님의 역량을 키우자라는 거, 그다음에 개별지도 회의를 꼭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가짐으로써 우리 개별지도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원장님과 교실장님이 같이 점검하자. 이 2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천한 이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실장님의 역량을 강화시키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학부모님과 공유해주시고 또 그 추천한 부분에 어머님과 다음 시즌에 다시 한번 내방 상담해서 다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시즌에 전략을 제시하고 이게 한 2번 정도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아이에 대한 맞춤 진단이 너무 잘 되고 있구나, 아 이거 굉장히 좋구나 하시면서 더 등록이나 추천이 편해지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단계가 지금 어디서 막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조차 개별 지도에 자신이 없다라던가 우리 교실장님을 코칭 매니저가 잘 못 믿는다라던가 한다면 그 영역을 어떻게 뚫어줄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자, 저희가 계획했던 교육이 5분 정도 일찍 마무리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원장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5월부터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개별지도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 상반기에는 사실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 어떻게 개별지도실에 대해서 좀 구청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교육을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지금 설문지에서 적어주시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회차는 저는 좀 실무 위주로 하시면 좋겠다 였던 거고. 공개가 끊겼어요? 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시점. 그럼 공개해주세요. 네. 네, 하셨고 지금 개별지도 슈퍼바이징에 들어오신 원장님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문지에 적어주실 때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하반기를 조금 더 우선순위를 맞춰서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